아시아나항공이 결국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세대우 컨소시엄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 HDC 아시아나항공의 미래로 향하고 있는데요. HDC 정몽규호 아시아나항공의 밑그림은 과연 어떤 것일지, 또 아울러서 1988년에 그 아시아나항공을 설립한 이후 31년 만에 주력 계열사를 떠나보내게 된 금호산업의 향배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김주영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에 전쟁이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낸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호산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세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HDC 측 그리고 애경 측 모두 통과했는데요. HDC 측이 최종적으로 승기를 잡게 된 데는 인수 희망 가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습니다. 본 입찰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세대우 컨소시엄은 경쟁 후보인 애경 측보다 최소 5천억 원 이상 많은 2조 4천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호산업은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세대우 컨소시엄이 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예.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을 또 해야 되는데 이 돈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사실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이번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정몽규 HDC 회장 측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2분기 기준 부채 비율을 보면 660%인데 이를 300% 미만까지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경영에 대한 밑그림도 제시했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경전철을 중심으로 한 육상사업 그리고 항만 등 해상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공업까지 인수하게 되면 육해공을 모두 아우르게 됩니다. 예. 또 아시아나항공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거리인데요. 일단 날개 부분 로고는 빼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름 자체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꾸지 않겠다고 했지만 HDC 산하에 들어오게 된 만큼 HDC 아시아나항공으로 바꾸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 또 직원들에게 가장 관심사인데 인력 구조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언급을 했고 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이 바라보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밑그림 어떤 모습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HDC 현대산업개발의 인수를 통해 항공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인수 후에도 신형 항공기와 서비스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초우량 항공사로서 경쟁력과 기업 가치가 더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HDC 그룹은 항공산업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모빌리티 그룹으로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2위 국적 항공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막대한 부채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웠던 아시아나항공이 새 출발을 하게 되면서 대한항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2위 항공사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예. 그 앞으로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벌써 이쪽으로 눈을 많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저비용항공사 자회사들도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 에어부산 재매각과 관련돼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지배구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인수는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를 한꺼번에 사는 그러니까 통매각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과 같은 저비용항공사 LCC가 있고 아시아나 IDT라는 시스템 회사, 그밖에 아시아나 에어포트, 아시아나 세이버 등이 있습니다. 잠깐 HDC 회사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볼까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HDC 지주사가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자회사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지주사인 HD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은 증손회사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편입하게 되면 2년 안에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등을 100% 가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100%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율이 44%에 그치기 때문에 인수자로서는 나머지 56%를 추가 지분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재매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때문에 에어부산의 거치가 좀 불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제가 금호산업 사옥에 갔다가 우연히 에어부산의 한태근 사장을 만났거든요. 예. 근데 한 사장은 자기에게 물론 결정권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이 그룹 안에 남아서 함께 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협상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금호그룹 측하고 이제 컨소시엄 측하고 다시 한번 좀 협상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인수를 하는 쪽과 피인수 기업과 신주와 구주 비율도 꿈꾸는 게 좀 다를 텐데 네. 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금호산업은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이어서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가격에 대해서 막판 본 협상을 거쳐 다음 달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물론 당연히 HDC 측이 인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막판에 구주 가격과 관련해서 물밑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은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보유한 지분 6,868만 주, 그러니까 구주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요. 구주는 금호산업으로 유입되고 신주는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투입됩니다. 당연히 금호산업으로서는 최대한 구주 가격을 높게 이끌어내고 싶어 할 거고 반대로 HDC 측은 회사 정상화에 투자되는 신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요. 예. HDC 측은 본입찰에서 구주 가격으로 시장가인 3,700억보다 조금 많은 수준,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막판에 금호산업과 좀 합리적인 협상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합리적인 협상 수준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또 뉴스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호산업은 어떤 또 미래 방향성을 꿈꾸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건 어떻게 취재가 됩니까? 네, 금호산업은 한때 재계 7위, 그러니까 재계 10위권 안에 회사이기도 했고 예. 올해 기준으로는 28위입니다. 하지만 1988년 설립해 금호그룹의 매출의 64%를 책임졌던 아시아나항공을 떠나보내게 되면서 이제는 건설회사, 고속회사만 남은 재계 60위권 밖의 회사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금호산업은 앞으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 주도로 그룹 재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아나 IDT 역시 이번에 같이 팔리기 때문에 예. 박 사장이 어느 계열사로 옮길지도 주목됩니다. 금호산업은 이번에 구주 매각 대금 약 3,700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우선은 회사 재무 구조를 개선한 뒤에 건설, 고속 외에 새로운 신사업 동력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